그래서 5장의 생리에 관해서는 요 자료 하나로 완전하게 정리하고 머릿속에 담고 여러분들이 환자 혹은 주위의 사람들을 보실 때 이게 여러분들한테 보였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면 썩은 지식입니다. 금방 잊어버릴 지식이에요. 간에서 가장 중요한 것, 소설 기능, 기에 관련된 기능입니다. 두 번째는 혈에 관련된 장혈 기능이 있습니다. 소설과 장혈,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소설과 장혈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소설 기능은 양적인 기능이고요. 기를 퍼뜨리니까, 장혈은 모으니까 음적인 기능입니다. 이거 두 가지가 모두 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소설 기능과 주로 관련된 게 정신 증상이었죠. 스트레스. 두 번째 증상과 관련된 게 생리 문제. 근육과 힘줄에 해당합니다. 간주 근이고요. 비주 육입니다. 미국 책을 보면 liver governs sinew라고 나와서 굉장히 헷갈리게 만들죠. 운동할 때 쓰는 근육과 힘줄이 간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눈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잦은 분노가 간에 해당합니다. 이거 다 중요합니다. 심장은 직관적으로 순환기계에 해당합니다. 혈액순환에 관련된 거고요. 그래서 혈액을 주관한다라는 거 가장 중요한 기능이고요. 두 번째로 정신활동의 심에 해당합니다. 수많은 리스트가 있지만 여러분들 이거 두 개만 잃지 마세요. 환자 보실 때, 주위 친구들 보실 때 요 두 개가 주로 관련이 있으면 심장 쪽의 문제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혀 좀 중요하고요. 나머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혀에 나타나는 변화, 특히 열병이 혀에 좀 나타납니다. 비장은 첫 번째로 운화라 그랬어요. 운화는 내가 뭔가 에너지를 만들어서 그걸 사지에 전하는 기능이 운화예요. 그래서 소화 흡수랑 관련이 있습니다. 두 번째 좀 직관적이지 않지만 통혈합니다. 비장은 피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피가 생기는 근원은 여러분들이 먹는 음식입니다. 그 먹는 음식을 변화시키는 게 비잖아요. 그래서 피의 근원이 되는 것을 비장에서 만들고 또 비장의 에너지가 피가 제 갈 길을 가도록 만들어주는 기찻길의 트랙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출혈 증상의 일부가 비장에 관련이 있습니다. 이유 없는 자궁출혈, 이유 없는 피하출혈, 자반증 이런 것들이 비장과 관련이 있고요. 비장과 당연히 관련이 있는 게 소화기 때문에 살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차이가 좀 보이셔야 돼요. 근육은 힘쓰는 근육이고요. 비장에서 주관하는 건 살입니다. 살이 찌고 빠지고 그걸 비주육이라 그래요. 생각하는 것과 주로 관련이 있고요. 특히 입술, 입병이 나는 것이 좀 비장과 관련이 있습니다. 폐장의 기능은 호흡과 가장 중요한 관련이 있어요. 호흡. 그래서 호흡을 하는 데는 내쉬는 것과 들이쉬는 것이 있죠. 내쉬는 게 선발이고요. 들이쉬는 게 숙강이에요. 그래서 폐장은 밖으로도 잘 뿜어내야 되고 안으로도 잘 받아들여야 돼요. 안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무슨 증상으로 고생한다 그랬죠? 기침이 생기고요. 밖으로 뿜어내지 못하면 감기 같은 것들이 잘 낫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폐 기능에서 가장 중요한 게 위기를 조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는 크라이시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프로텍티브 치. 모든 기를 폐에서 다스리기 때문에 폐가 위기 역시 주관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면역 기능계. 그래서 모든 면역 질환들이 주로 폐랑 관련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호흡기 면역, 알러지 질환들 폐에서 치료하고요. 장 면역, celiac disease, 장이 예민하다, 과민성 증후군 이런 것도 폐에서 주관합니다. 폐 대장이 짝이기 때문에. 심지어는 스킨, 엑세마 이런 거 폐를 치료합니다. 그래서 폐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기구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교과서에는 수많은 기능이 허번하게 정말 많이 나와 있거든요.
실제 임상에서 연결되는 거 이거 두 개가 90%예요. 폐에서. 피부 관련 있죠. 알러지 코어 얘기했죠. 슬픔 그렇게 중요하게 연결되지 않습니다. 신장, 정의 기능과 신장의 기능은 일치한다 그랬어요. 정의 기능만 알면 신장의 기능도 같이 갑니다. 신장에서는 혈을 주관하죠. 간에서는 근육을 주관하죠. 비에서는 소화를 주관하죠. 신장은 정의예요. 정의하는 일이 뭐였어요? 생장, 발육, 생식입니다. 여기서 생장은 노화를 포함합니다. 노화를, 그러니까 태어나는 거, 그 다음에 늙는 거, 그 다음에 자라나는 것, 그 다음에 생식, 리프로덕션에 관한 기능이 정에 관한 기능이에요. 그래서 제가 스핑크스가 냈던 퀴즈를 생각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타고나는 거, 어렸을 때, 그 다음에 발육하는 거, 크는 거, 그 다음에 노화되는 거, 그 다음에 생식, 이게 다 정의 기능이고 신의 기능과 일치합니다. 수의 장부로서 물을 주관합니다. 모든 음의 근본입니다. 신장은. 귀와 관련이 아주 크고요. 간에서 눈과 관련이 큰 것처럼 신장은 귀와 관련이 아주 큽니다. 그다음 뼈랑 또 관련이 커서 뭐 골다공증이 생겼거나 또 탈모가 생겼거나 신장에서 많이 치료를 합니다. 이게 해부학적인 간은 자꾸 잊어버리고 실제 기능적인 간을 떠올리셔야 됩니다. 간은 이렇게 자꾸 기를 퍼뜨리고 피를 저장하는 기관이고요. 심장은 혈액순환계랑 거의 일치하고요. 비는 소화기계와 일치합니다. 폐는 호흡기계고요. 면역기계, 신장은 비뇨기계와 생식기계, 그리고 수많은 내분비계의 일부를 포함합니다. 이런 식으로 오장에 대한 개념을 저랑 같이 공부하셨다면 최영석 교수의 이름을 걸고 좀 기억을 하세요. 이거 기억을 못하면 내가 창피할 수 있도록. 이 정도 기억해 두시면 나중에 요긴하게 써먹을 겁니다. 간에서 제가 가장 중요한 것들을 이렇게 맨 앞에 써놨어요. 기를 퍼뜨리는 소설과 혈을 저장하는 장혈 기능이다. 이 두 개가 달라 보이지만 실제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표리 간은 목이잖아요. 그래서 음과 양을 둘 다 가지고 있어요. 화는 둘 다 가지고 있긴 하지만 양적인 느낌이 많은 장부고 신장은 음적인 느낌이 많아요. 우리 오행할 때 했잖아요. 대신 간과 폐는 그리고 비장은 다 음양을 거의 비슷하게 갖고 있습니다. 소설은 양적인 기능이고요. 장혈은 음적인 기능이에요. 이 두 가지 기능 어떻게 연관되냐 하면 혈액이 부족하면 푸석푸석해지고 단단해져요. 그래서 혈액이 부족하면 근육이 뭉치고 생리통이 생기고 그래서 단단해지면 통증을 만들어요. 그래서 소설 기능을 통해서 그 단단한 걸 풀어주기 위해선 혈액이 원만하게 보충이 돼야 돼요. 그 두 가지 기능이 간에서 하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거는 정신적인, 특히 정서적인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생리, 이 두 가지가 여기 연결되고요. 그 다음에 많은 근육의 병을 간에서 치료합니다. 경락도 마찬가지고 약도 간의 기를 풀어주고 또 간의 혈을 도와주는 약을 써요. 근육에 문제가 생겼을 때. 손톱 일부 요긴하게 활용되고요. 눈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간의 기운이 너무나 밖으로 퍼지기 때문에 간에 해당하는 맛이 산미입니다. 산미는 신맛인데 신맛은 안으로 모아주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간을 치료하는 맛으로 신맛을 주는데 그럼 내가 간에 이런 문제가 있으면 무조건 신맛을 먹으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대표적인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간에 소설이 너무 잘 된다든지 분노가 많다든지 아니면 장혈이 안 된다든지 하면 신맛이 도움이 되겠죠. 안으로 끌어당겨 주니까. 그럼 모든 신맛이 다 도움이 되느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신맛 중에서 그렇게 안으로 모아주는 약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간은 품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풍이 생기는 것, 두통이 생기는 것, 그 다음에 풍에 관련된 속성 자체가 소설의 속성을 갖고 있어요. 바람은 소설하는 간, 에너지예요.
빠르게 돌아다니고 빠르게 움직이고, 그래서 간병 역시 그렇게 풍의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풍의 성질이 안 돼도 병이고 또 너무 돼도 병이고, 너무 되면 어떨까요? 막 손을 떤다든지 이런 게 나타날 거고, 안 되면 어떨까요? 근육 마비가 일어날 거고, 다 간과 연결이 됩니다. 육부는 훨씬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간에서는 제 생각에는 거의 무시하셔도 됩니다. 간에서 육부는, 심장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은 혈액을 주관하고 정신을 주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신의 모든 조직은 심장이 뿜어주는 혈액의 영향을 받아서 살아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에 문제가 생기면 조직이 혈액을 못 받아서 죽거나 제 기능을 발휘 못하겠죠. 대표적으로 뇌혈관 질환이나 심장 질환, 협심증 이런 것들 다 심장에서 치료하고요. 그 다음에 아주 많은 정신적인 문제들을 심장에서 치료합니다. 제가 치매나 이런 거 심장에서 치료한다고 했는데 모든 치매를 심장에서 치료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뭔가를 말할 때 그거를, 특히 서양적인 병명을 얘기할 때 그거를 단순하게 연결시키지 마세요. 제가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드리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간에서는 주로 정서적인 면이 더 주로 관련이 있고요. 심장에서는 인지적인 면, 사고, 기억력 이런 것들이 더 주로 관련이 있습니다. 혀, 안색, 땀 다 쓸데없는 얘기고요. 다음에 쓴맛 역시 심장의 열을 내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쓴맛은 아래로 기를 내려줍니다. 소장 역시 심장의 부속기관으로 설명을 하는데, 그러니까 표리기관으로 설명하는데, 실제 임상에서도 심장의 열을 소장을 통해서 내려주는 그런 약 처방이 있기도 합니다. 근데 그건 그때 가서 배우시고요. 지금 소장에서는 분별 청탁 요거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맑은 것과 탁한 것을 분리한다는 얘기예요. 소장에서 분별 청탁은 두 가지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고전에 나온 얘기인데, 똥과 오줌을 분리하는 게 소장입니다. 똥과 오줌을. 직관적으로 이해가죠.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소변을 만드는 게 소장이라고 생각해서 소변의 문제를 소장에서도 치료했습니다. 신장 방광 외에서. 두 번째는 현대과학이 들어오면서 추가된 설명이라고 저는 의심하는 바인데, 비위장이 내려보낸 음식 중에서 영양분을 재흡수해서 비장으로 보내는 기능을 분별 청탁이라고 또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영양분은 깨끗한 거겠죠. 청이고요. 똥으로 가거나 소변으로 가는 건 탁이에요. 다음에 비장. 비장은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소화입니다. 그래서 소화를 통해서 영양분을 대사시키는 것, 그리고 전달하는 것이 비장의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위장은 중요합니다. 다른데 오장육부는 이 경락을 맞추기 위한 짝이라면, 이 비장과 위장은 비장의 음과 양의 측면을 나눠서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위장은 비장만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토가 갖는 음적인 기능과 양적인 기능을 비장만 특별하게 다른 장부와 다르게, 다른 장부는 그냥 간, 여기 소설, 장열 이렇게 표현했는데 비장은 그 음양의 기능이 따로따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비장의 기능만 먼저 얘기해 보면, 우리가 먹은 음식에서 영양물질, 아주 청량한 부분을 갖다가 사지로 전달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그 일을 하는 것이 비장의 운화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비장은 승청한다 그래요. 운화하려면 그 맑은 물질, 청이죠. 이것이 위로 올라가야 돼요. 그래야 사지 말단으로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아까 얘기한 혈액의 흐름. 그래서 피하에 멍이 드는 것, 그 다음에 생리가 자꾸 나오는 것, 이런 것들이 비장과 연관이 되고요. 살이 찌고 빠지는 것, 비장과 연관이 됩니다. 입술, 입병이 자꾸 생긴다. 먹는 것 관련이 있잖아요. 그래서 비장과 연관이 됩니다. 그러면 위장은 뭐 하는 거냐? 이거랑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일단 승청하는 게 아니라 강탁합니다.
그래서 기를 아래로 내보내요. 음식을 막 주무르고 막 소화시키고 해서 아래로 내려보내는 게 강탁이에요. 그 다음에 비장이 운화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맑은 거 에너지를 만들어내기 위한 전초 작업이 부숙이에요. 썩히는 거예요. decomposition. 이걸 위장이 합니다. 그래서 위장과 비장은 짝이 돼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위장이 비장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내기 preliminary work를 위장에서 하는 거예요. 곤죽을 만들어주고 그걸 운화하는 거고 승청하는 거고 나머지 쓰레기는 위장에서 또 아래로 보내는 거고. 그래서 비장의 이런 운화 승청 기능이 안 되면 기운이 없죠. 운화가 안 되니까. 사짐할 때는 못 보내니까. 그 다음에 장기가 아래로 처지게 되는 거예요. 위장에서 이걸 못하면 썩히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음식이 그대로 남아있겠죠. 그 다음에 내려가지 못하니까 또 남아있겠죠. 그래서 아침에 먹었던 뭐 고기 냄새가 지금도 트림으로 나온다든지 그 다음에 명치가 답답하다든지 이런 게 위장의 문제로 생기는 거예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그대로 나중에 임상에서 쓰입니다. 썩은 트림 냄새가 나고 명치가 답답하다. 위장을 치료합니다. 내가 자꾸 살이 빠진다. 비장을 치료합니다. 그러니까 생리를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해두시면 티오리 2나 진단학에서 병리는 너무나 쉽게 이해 가실 거예요. 자, 다음에 폐는 호흡기예요. 심장은 순환기였죠. 폐는 호흡기예요. 받아들이고 배출한다 그랬어요. 이게 선발과 숙강입니다. 숙강은 아래로 받아들이는 거고요. 선발은 밖으로 퍼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노폐물을 내보내는 것도 폐의 기능이고요. 기운을 깊이 안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폐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폐의 기능이 떨어지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가 shortness of breath, 숨이 짧아져요. 건강한 사람들 보면요. 숨이 깊어요. 제가 지금 강의할 때도 지금 힘든 게 숨이 짧아요. 숨을 깊게 못 쉬어요. 그 말이 얕아요. 이게 숙강 기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숙강 기능은 오장육부 중에 다른 장부 중에 뭐랑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랬죠? 신장이요. 신장이 윤하하기 때문에. 선발이 안 되면 감기 같은 게 잘 낫지 않는다 그랬죠. 밖으로 내보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폐에서 주로 아주 관련이 많은 게 땀입니다. 피모를 주관하기 때문에. 땀이 너무 많이 난다는 것도 폐의 문제고요. 땀이 너무 안 나는 것도 폐의 문제입니다. 피부병이 생기는 것도 폐의 문제고요. 그래서 피모와 아주 관련이 많고요. 그다음에 피부 호흡을 통해서 호흡을 통해서 우리가 하루에 내보내는 수분의 20% 정도를 내보낸다 그래요. 여러분들 밤에 입 벌리고 자면 입 마르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 몸의 점막에 있는 수분이 계속 나가는 거예요. 우리 숨 쉴 때 코점막에서 나가고요. 소변으로 나가는 거 나머지 대부분이겠죠. 땀이 있겠죠. 그 다음에 호흡이 있겠죠. 이 중에 땀과 호흡이 다 폐에서 주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분 대사랑도 좀 관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위기 너무 중요합니다. 면역 기능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몸을 방어하는 기관이 폐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느냐, 또 폐는 모든 장부 중에 맨 위에를 덮고 있는 장부라 그래요. 다시 말해서 뭐예요? 맨 앞에서 싸우는 장부라는 거예요. 그 뚜껑과 같다 그랬어요. 폐를. 그래서 제일 먼저 앞장서서 싸우는 장부가 폐장입니다. 면역 기능과 관련해서. 그다음에 하지만 그거 헷갈리지 마셔야 되는 게 폐장은 재상이라 그랬어요. 국무총리라 그랬고요. 간장은 장수라 그랬어요. 그럼 정반대 의미가 되죠. 그게 간장과 폐장이 음양을 다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오행상 폐장은 안으로 받아들이는 게 가장 중요한 장부였죠. 숨을 깊이 들이쉬고요. 금의 속성이 수납하는 거였죠. 그리고 슬픔 안으로 다 내려가죠. 그것이 폐장의 기능이었잖아요. 그걸 보고 국무총리라고 한 거고요. 지금 제가 뚜껑이라서 밖에서 싸운다 하는 것은 면역 기능적인 측면, 그러니까 사기와 싸우는 측면을 보고 또 전방에서 싸운다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간도 마찬가지예요. 간도 정신적인 면에서 내가 무례하게 막 기를 퍼뜨리는 것 측면에서 장수와 같다라고 한 거고요. 하지만 간이 피를 모으고
안으로 저장하는 측면에서 보면 매우 또 음적인 면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목과 금은 소양과 소음으로서 음적인 것과 양적인 면을 모두 다 같이 갖고 있어요. 다음에 정서적으로는 슬픔이고요. 그 다음에 매운맛. 어때요? 폐가 안으로 자꾸 모으니까 매운맛 퍼뜨리는 맛이 균형을 맞춘다라고 본 거예요. 기후로서 폐는 건조한 것.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면 하면요. 가을철을 생각하세요. 금에 해당하는 게 가을철이잖아요. 가을철이 건조하죠. 임상적으로도 좀 연결이 되는데 폐는 늘 촉촉해야 돼요. 그래서 건조한 것이 병을 많이 만듭니다. 대장은 똥을 만든다. 이 정도만 생각하십시오.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신장은 정에 관한 게 1차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생식, 발육 이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수액대사 이건 비뇨기로서의 측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비뇨기 생식기예요. 그 다음에 노화와 생장 태어나고 자라는 게 신장의 기능이에요. 정의 기능 아까 얘기했죠. 술을 주관한다. 이것이 수액대사 비뇨기로서의 측면이고요. 그 다음에 기를 아래로 내려보내는 거. 그래서 폐는 윤하 물의 속성과 내려가는 속성 두 가지를 기억하라 그랬죠. 그래서 저장하고 내려가고 수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정, 다 폐에 신장에 해당해요. 그래서 가장 깊은 곳이라는 측면에서 골수, 뼈, 그 다음에 뇌수 이런 것과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뇌수, 골수를 우리 몸의 가장 기본적인 구성 성분으로 본 거예요. 정. 그 다음에 귀로 개교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귀의 상태가 신장에서 많이 나타나고요. 그래서 이음이라 그래서 구멍을 얘기하는데 이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비뇨기니까. 근데 이런 것들 교과서에 나오니까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빼버려야겠네요. 맛으로는 산고, 감신함. 이건 그냥 외우십시오. 방광은 신장의 부로서 연결이 잘 되죠. 소변이 나가는 것을 주관하는 장부입니다. 신장은 선천의 근본이에요. 그럼 후천의 근본은 뭘까요? 비장입니다. 먹은 것을 주로 관전하니까. 그렇죠? 뭐 하나 더 얘기하자면 폐장도 들어가겠죠. 호흡, 천기를 주관하니까. 대신에 신장은 나중에 보하거나 더하거나 빼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신장을 제일 아껴주셔야 돼요. 여기 글자가 잘 안 보이죠? 요거는 지금 폐인데 색깔이 같이 나와서 이렇게 안 보여요. 요거는 그냥 외우십시오. 5장, 5행 상관관계니까 이건 그냥 외우시면 좋겠어요. 나중에도 계속 나옵니다. 기와 혈액관에서 비는 곡기를 만들죠. 폐는 천기를 만들죠. 이걸 합치면 어디서 만난다 그랬어요? 가슴에서 만나죠. 그래서 얘를 뭐 체스트치, 팩토럴치 만난다 그래서 게더링치, 또 이상하게 번역해서 앵세스트럴치. 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가슴에서 만나요. 그걸 심장을 통해서 혈액으로 같이 운반이 돼요. 요 세 장부가 우리 몸의 어떤 피지올로지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읽어보세요. 시험 관련된 거는 그냥 읽어보시고 눈에 바르시고 시험 때만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